참 진짜로 매일신문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이 사전이 잡혀 있었는데 오늘 나오면서도 이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재명의 승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권 심판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적은가, 이재명을 진짜로 더 많이 지지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 제 머릿속으로도 정리가 좀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든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정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기도 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리스크를 가져올 인물임에도 분명한데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당선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선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세계 6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잡음이 나올 정도로 관리가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 짚어야지 맞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선대위라든지 비대위에서 전 전략 실패라고 봅니다.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되돌아가서 데이터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 계엄 이후에 지금 탄핵 직전까지 보면요. 우리 당 지지율이나 하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을 지금 유지했느냐, 이거부터 좀 물음표를 짓고 싶어요. 탄핵 이후에 지금 당에서 계속해서 입장 변화들이 확고하게 있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 얼만큼 지지율을 상승을 시켰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우리들 내부는 단결을 시킨 것이 맞느냐 하는 의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매 선거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반성을 하고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사회 약방문이거든요. 이거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번이라도 개혁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들어온 7년 동안 못 봤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요. 선거 끝나고 나면 누구 한 명한테 탓을 돌리고 꼬리 자르기 하고 딱 끝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권력들이 당을 이 지휘부로 차지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전 묻고 싶어요. 진짜로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하려고 했으면요. 이 사이에 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주관적으로 내놓기보다는 제가 항상 했던 말인데요. 이런 거에 여론조사 비용 아끼지 마라. 진짜로 이거를 인풋이 정확해야 아웃풋이 정확한 것인데 왜 졌는지 분석을 단 한 번도 객관적으로 하지 않더라. 계속해서 개인들의 의견만 묻더라 하는 건데요. 제대로 분석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실패했는지 그 분석 사실은 뭐 언론사인 저희가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변인님께서 이제 내부 단결이 정말 제대로 됐냐,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대선 패배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오늘도 한번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대선 패배 책임지고 오늘 사퇴하겠다는 듯 밝혔었는데요. 권성동 대표가 선거에서 뒷짐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에 분노하는 당원이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 발언은 친한계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다른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가 지도부 행태에 화가 난 보수 지지자분들도 많아서 권성동 대표 왜 하필이면 이제 와서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사퇴하나, 친한계를 겨냥할 처지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권성동 대표의 사퇴 뜻 그리고 앞선 발언들 뭐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합니까? 전 절차가 많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이거 회사에서도 일부 일어나죠. 대기업 같은 데들에 큰 조직일수록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맡은 자리를 내놓으면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뭐가 있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잠시 내가 맡고 있는 자리를 내려놨다는 것이지, 혹은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퇴했다고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나요? 그게 피해 보상이 돌아가나요?
이게 지금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독단적이었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선거가 시작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도요. 네. 지금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당원들의 뜻을 다 하나로 모은 게 아니라 몇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서 좀 일방적으로 지금 당론들이 정해지고 발표되고 이끌어갔어요.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서 지금 보수의 목소리도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려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에는 이게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는 걸 떠나서 당심조차도 지지자들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걸로는 결코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 분석을 정말로 이번엔 부탁드리는데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한 번 정도 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계 같은 경우를 많이 비판했는데 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로 하나로 힘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도운 척한 사람들과 돕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 이런 분들 당연히 비판받고 비난받아야죠. 이게 아무리 권력을 다투는 지금 정치판이라고 해도요. 지금 이번 선거 일반적인 선거 아니었잖아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는 모두가 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명운, 국민들의 명운이 걸렸다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사람은 없더라.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당원분들께서도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잘 뜯어봐라. 이걸 계속 같은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전 당원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로 지도부를 계속해서 잘못 뽑으면요. 당원들도 문제라고 봐요. 예. 자, 그러면 진짜로 이거를 이번에 정말 이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국민의힘을 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라. 그래야 이게 당이 변화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수 분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길게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러니까 전략을 좀 분석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대변인님께서도 그러면은 시원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 지금 집에 불이 났으니까 여기도 타고 저기도 타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 패배라는 것이 정당의 간판이 거의 떨어질 위기만큼 심각한 것인데 그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당이 편안하겠습니까? 네. 여기서 석가래도 무너지고 외양간도 무너지고 여러 곳에 무너지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너지는 소리 나오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간다고 하면 그 정당은 구성원들이 좀 실성한 집안이겠죠. 깊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김민수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갖고 쫓아내야 된다. 뭐든지 대안을 갖고 재건축을 하고 대안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야지 그냥 대안도 없이 그냥 우리 집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부숴버리면은 사실 아직 밤에는 추운데 음동설안에 자식 이게 노숙을 하겠습니까? 이불이라도 있어야 덮고 자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라 이불 갖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안을 갖고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 지금 탄핵 국면 이후에 대선이 이루어지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대통령 직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수위 체제도 없는 것이고 바로 대통령이 권한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바로 제거합니다. 그럼 그 법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을 바로 맞아들이는 대상이 누굽니까? 야당입니다. 야당. 그렇다면 야당은 거기에 맞춰서 한거하고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수단을 써야 되는데 지금 지도부 다 날리고 나면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저는 이것도 순차적으로 지도부도 징계하고 지도부도 혼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나가라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언가 다른 메뉴를 갖고 지금 밥상을 치워야지 지금 다른 메뉴도 밥상 다 치우고 나면 굶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무리 패인 분석이 엄하고 그리고 패장에 대한 심판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다음에 사실 누가 할지도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도 사실 누가 할지 누가 합니까? 국민분들은 김문수 후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김문수 후보라고 외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일심동체로 가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느 한동훈 계에서는 계속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흉보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아요. 사실 3년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 초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졌습니다. 네. 물론 석패였지만 졌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애송이한테 졌단 말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당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당을 추스리고 집권 여당과 대항해야 할 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그 태세를 갖추기보다는 지금 너무 징계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안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패인을 분석하고 꾸중 들어야 될 사람은 꾸중 들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꾸중보다는 당의 체제 재정립이 우선이고 보수의 재건이 우선인데 지금 너무 급하다.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도 쉽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홍준표 대선 후보가 2017년도 재등용이 됐고 그리고 1998년도에 이회창 총재가 재등용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다면 지금 재건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수의 패장이라도 재등용할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재등판도 지금 재검토해 봐야 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내치는 것보다는 여러 대안을 빨리 모색해서 새롭게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꾸짖고 서로 흉보는 데 바빠서 조금 태도를 좀 달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는 좀 당 내부의 사람으로서요. 여기 너무 안 꾸짖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이렇게 뭐 반대 의견을 표한 적은 없지만 안 꾸짖었다 너무. 꾸짖지 않았다. 꾸짖어야 될 사람들을 꾸짖지 않고 넘어가면서 이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절의 사찰이에요.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사찰인가요? 교회인가요? 그 교회에서요 스님들께서 목탁을 두드리시고 불경을 외치고 있으면은 여기는 교회인가요? 사찰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요 국민의힘이라는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이 내부가 썩었다라고 봐요. 지금 이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국민의힘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사람도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보수의 가치를 통해서 비전을 제대로 제시할 사람도 많지가 않다 보니 이게 잡탕밥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 인원들로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지금 이거 계속 몇 년째 외치고 있습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안에서 지금 뭉쳐지고 있나요 이게? 물과 기름을 계속 아무리 휘저어도요 썩히지가 않는 거예요. 물과 기름은. 이제 진짜로 이게 보수의 재건에 불필요한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당이. 지금 이거 지금 수없이 경험한 거 아닌가요? 걸러낼 사람들을 걸러내줘야 보수가 저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게 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어요. 예, 주관적인 해석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라. 우리가 누구나 개인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주관적인 요소가 섞일 수밖에 없으니 진짜로 질문지도 의도한 질문지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객관화된 이거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거 객관화되게 질문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패배 원인을 밝혀야 이 다음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당 지도부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네. 이때까지 지금 108명 국회의원이 뭘 막았습니까?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뭐 막았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 장악하기 전에 뭐 하나 막은 게 있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비상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당이 지금 무엇을 막아냈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를 막아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아냈습니까? 민주당의 행포 어떤 거 하나 막아냈습니까? 30번 탄핵 소추를 올릴 동안 이 중에서 뭐 하나를 막아냈습니까? 어차피 한 거 없어요. 해낸 게 없어요. 왜요? 108명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요. 이 108명조차도 제대로 뭉치고 제대로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인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로 여기에서 휘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보수라는 집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보수의 가치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재명 정권과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지
네, 이것부터 봐야 된다. 이것부터 돌아보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너무나 당연하고요. 보수는 곧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진짜로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싸워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솎아낼 것들 솎아내라. 이게요. 무조건 우쭈쭈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쭈쭈의 단계가 벗어났다. 네. 이번 지금 선거 기간만 봐도요. 치열하게 보였나요? 이게 치열한 선거로 보였나요? 전 하나도 안 보이던데요. 치열한 선거로. 치열했다라고 하면요. 여기에 당내에 싸울 인사들 어떻게든 다 끌어들였어야 돼요. 네. 대래 이게 이 선거 캠프들에서 배척하고 빼내고 할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든 싸우게 만들고 더 치열하게 선거 치르게 만들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반성할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너무나 회초리를 들지 않은 것 같으니 당원들께서도 회초리를 가감히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식 있는 다선 의원들께서 중진 의원들께서 회초리를 드셔라. 그리고 또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의식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에게 항의도 하셔라. 네, 당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이제 회초리를 들기 전에 지금 보수 지지자분들께서 먼저 회초리를 든 상황인 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단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결국 분열입니다. 이제 분열이 모든 원인을 야기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이제 대선 이제 판세를 좀 분석하느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오늘 보수 분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고 민주당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수 분열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 우선은 저희 PD님 김문수 후보 해단식 영상 준비가 돼 있어서 이거 먼저 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일타뉴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문수 후보 그 새벽에 국힘 당사에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정말 그 얼굴에 이제 당원들에게 미안함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이 아마 모든 보수 지지자분들께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저희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 사죄의 큰 절을 좀 남겼습니다. 기자들 악수도 그렇고 역대 저런 후보는 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썸네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PD님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김문수 후보 그 혼자서 이제 대선 때 이제 고군분투를 했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라는 썸네일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썸네일이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혼자서 이제 기적을 만들었다 이런 썸네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김문수 후보를 두고서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사퇴하면은 뭐합니까? 보수 분열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영상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고 다 얘기하시죠. 결정적인 것은 보수의 분열이지요.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제가 의총장에서 발언하면은 거기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멈추게 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저는 보수의 분열의 행태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폐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당이 좀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건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제 대선 패배 원인을 놓고 친윤 친한계가 충돌 양상을 보인 영상입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앞에 뭐 보셨겠지만 이준석 축출을 놓고 친윤계를 이제 탓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한계를 정조준하면서 내부 총질을 지적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가 저희 아까 썸네일을 지금 조금 있어서 이겁니다. 흔들린 TKPK 그래도 41.15%는 김문수 후보가 홀로 만든 기적이다. 자, 지금 보시면요. 김문수 후보가 41.15% 기록했고요. 사죄의 큰절을 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하면 뭐합니까? 말 그대로 저렇게 대놓고 지금 친윤 친한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일단 조경태 의원 선거 기간 중에 뭐 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건 김문수 후보 혼자서 만든 지지율 아니죠. 41.15%는 국민들과 함께 만든 지지율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요, 지금 저 의도는 명확하게 알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들이. 김문수 후보 혼자서 전전긍긍했던 선거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근데 정말로 여기 김문수 후보가 되게끔 하려고 했었으면요, 여기에 힘을 정말로 실어줬어야 돼요. 그 후보의 뜻을 따라줬어야 됩니다. 후보가 맞는 옷을 입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요, 후보가 인선부터 시작해서 방향부터 비전까지 후보의 뜻을 존중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짧게 남았다고 해서 후보를 쥐고 흔들려는 세력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이깁니까? 자, 이게 국민들에게까지도 느껴졌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김문수 후보 혼자서 정말 고생했어. 우리가 봐도 김문수 후보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과의 결별을 조경태 아까 의원이 얘기하던데, 이 당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준석 후보 사람 한 명한테 좌우되는 당이면 이 당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이준석 당에 갖다 바치세요. 당 그 정도뿐이 안 되는 당이면 108명, 107명 있는 국회의원을 가진 당에서 이준석 지금 내보낸 지가 언제입니까? 내보낸 지 언제적 사람한테 지금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중내사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럼 조경태 의원은 지금 5선 아닙니까? 6선입니까? 이때까지 뭘 했길래 본인은 당을 살리는 주축이 못 되고 있습니까? 이러면 정치 그만하셔야죠. 이번에도 지금 단일화를 상수로 놓고 선거를 치르면 됩니까? 단일화는 변수여야죠. 단일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5선 6선씩이나 하셨잖아요. 다 정치 그렇게 오래 하셨다면서요. 정무적 판단 뛰어나시다면서요. 자, 이런 분들께서 지금 단일화를 상수로 놓고 계산을 해놓고 변수가 일어나니까 졌다? 이런 접근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원인 분석도 안 되는데. 여기에 보수 정당이면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정당이면요, 최소한 우리들이 사람 한두 명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죠. 네. 시스템이 없다라는 소리를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한 명이면 좌우로 흔들리는 당이에요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재를 키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을. 이 부분은 누워서 침 뱉기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누워서 침 엄청 뱉고 계세요. 본인 얼굴에 다 침바닥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마음,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요, 이 시간에 선거 한 번 더 뛰고, 네, 그리고 자숙 한 번 더 하고 부산 지역에서 유세라도 한 번 더 했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선 의원들이요, 혼나야 될 분들 혼내세요. 다선 의원이라고 해도. 진짜로 우리 당 지금 이 개헌국면 이후부터 당을 위한 목소리를 뭘 냈는지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판할 부분 비판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그냥 빨리 빠지셔야 우리 당이 강해진다라고 봅니다. 네.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이제 짚어주고 당연히 넘어가야죠. 위원님,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국민의힘 진짜로 당 내부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어쨌든 선대위원장들도 그거를 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정당이 돼야 되겠죠. 내일 다가올 선거에서 이겨야 미래 정당이 되고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서로 흉보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것이 사실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만 보고 사는 정당 같아요. 그렇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죠. 내일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 싸우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싸우고 내일 안 볼 사람들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항상 선거에서 최근 10수년 동안 민주당이 너무 많이 졌습니다. 그것은 선거를 준비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정당이 되는 거죠. 그냥 자기들 안에서 주먹다짐해서 이기는 것이 정당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 정당인데 민주당보다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의지가 매우 약하죠. 이번에 대선을 보면요, 민주당이 골목골목 선대위를 전국 지방 방방곡곡 동네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진 의원들이 가서 뭐 지금 연세가 꽤 드신 추미애 의원 이런 사람도 가서 골목선대위원장 하면서 그 돋보기 끼면서 자기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을 쳐다보면서 그 운동하신 거 다녔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운동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선거운동 안 했습니다. 그냥 또
그 유세차 한번 탔다가 내려왔다가 어디 사라졌다가 또 유세차는 또 다른 뭐 보좌관급 올려보냈다가 이렇게 웰빙 선거운동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문제가 웰빙입니다. 웰빙. 편하게 선거운동하고 편하게 정당 생활하고 편하게 유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지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현주소고 앞으로도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헐뜯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활동만 하다 보니까 서로 약점을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당장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거 지금부터 누구를 공천해야 될 것인가? 네. 그렇다면 공천권 최고 책임자는 누가 될 것이냐? 당대표 빨리 뽑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저는 듣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2018년도에 참패를 국민의힘에 안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또 집니다. 그리고 또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또 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절멸의 순간이 옵니다. 지금 국민의힘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혼자 가는 온통 전국이 파란 색깔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내년 선거조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 빨리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전국에 뭐 우리 그 훌륭한 김민수 대변인처럼 어디야 김민수 대변인을 꽂아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 가면 이길까? 저 동네에 가면 이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삿대질만 하고 있다. 결국에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대선에서 골목선대위 가동하면서 골목에 가서 골목에 이 동네에는 뭐가 필요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듣고 와서 수첩에다 적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건성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또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또 어디 뭐 고관 대작들 명사들 데리고 와서 고시 출신들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또 선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참패죠. 뭐나 안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방을 해야 된다. 동네로 가서 지방으로 가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중앙당에서 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뼛속 깊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만 싸우고 내년 선거 준비부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네. 방금 최경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선거운동은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민주당이 대학원생 수준이면 국민의힘은 유치원생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게 아까 유세장들도 가보면요. 진짜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없습니다. 지방선거보다도 없어요. 한 50명, 100명 모여 있어요. 그 50명, 100명 누구죠? 우리 지지자예요. 그렇죠. 네, 대다수가 선거원이고 여기 지금 당협위원장이나 시도위원들이 부른 우리 지지자입니다. 우리 지지자 앞에서 했던 얘기 또한 뭐합니까? 이거 중도 확장됩니까? 그마저도요. 사람들이 좀 사람이 바글대는 것처럼 보여야 지나가던 중도들도 야 김문수 지지자가 맞네 할 텐데요. 사람도 안 모아요. 네. 이거 사람 모으는 거요. 순전히 이거 국회의원들 그 지역에 당협위원장들 몫이에요. 이거 누구누가 유세합니다. 모여주세요. 문자 보내고 이거 문자 10,000명한테 보내는데 한 70만 원 들어요. 맞아요. 네.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거요. 정말 내 선거처럼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최소한 그래도 300~400명은 모을 수 있습니다. 400~500명은 모을 수 있어요. 그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길거리 가다가 지금 국민의힘 운동원들 제대로 보신 분 계세요? 민주당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질문도 지지자분들한테 네. 나왔었어요. 네. 자요. 국민의힘에서요. 내가 친한 사람 선거운동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의식 있는 분들을 시켜야 돼요. 이 팻말 들고요. 숨어있을 분들 어디에서 짱 박혀있을 분들을 시키면 안 된다고요. 내 선거처럼 미친 듯이 나와서 이 명패 들고 김문수를 외칠 사람들을 선거운동원을 시켜야 된다고요. 이 선별 작업부터 미리미리 당협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중도 확장이 됩니까? 골목길 아까 최경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경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목길에 다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요 유세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시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시키나요? 제가 어디 유세장에 오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 오라 그랬다 말라 그랬다 제가 이거 몇 번 당했거든요. 이게요. 진짜로 선거에 이기고 싶다라고 하면요. 안 그랬겠죠. 네. 안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선거 전까지 제 말 한마디가 혹시라도 분란이 될까봐 제가 방송을 다 끊고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송을 다 끊고 살았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요. 저희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골목이라도 다녔어요. 사람들이라도 만났어요. 예. 이런 치열함을 갖고 싸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싸움이 났어요. 선거 중에 싸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당권 경쟁? 이미 당권 경쟁 중이었잖아요. 대선 준비 중이 아니라 당권 경쟁 중이었잖아요. 지금도 당권 경쟁하는 거잖아요. 끝나자마자 메시지 나오는 거 보십시오. 아까 지금 최경철 위원님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들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다선 의원들 중에. 우리가 지금 일어서야 됩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희망이 없더라도 작은 희망을 보고 싸워야 된다라고 외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었죠. 지금 왜 싸우고 있나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거 결국에요. 다음 전당대회도 탄반파와 탄잔파 프레임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한쪽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탄핵 반대 세력들이 적폐다 하고 나올 거고요. 한쪽에서는 탄핵 찬성한 사람들, 탄핵 소추한 사람들이 이때 찬성한 사람들이 보수를 무너뜨렸다. 결국엔 또 이 프레임일 겁니다. 전당대회 프레임이 뻔하잖아요. 또 이 프레임으로 싸워요. 여기에 미래와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싸움이요. 보세요. 제가 아무리 평화주의자여도요. 앵커님이 만약에 싸움 따기라서 맨날 저를 10번 찌르고 10번 싸움을 걸어요. 제가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은 호화 군거리예요. 국민의힘이란 호화 군거리입니다. 아까 그렇게 이준석 능력 뛰어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나가니까 뭡니까? 3석짜리 국회의원인 거예요. 네, 거기에 당대표인 거예요. 여기엔 들어오는 순간 호화 군거리인 거예요. 네. 군거리에 적합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군거리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고 국민들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고 이 정당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안에서 무조건 화합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는 속아낼 때가 됐다. 여기에 보수 정당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제대로 속아내지 않으면 우리에겐 강해질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요. 바다 모래 써서 재건축 아무리 도시 이쁘게 만들어도요. 아파트가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상도 만들고 비전도 만들고 이념도 만들어내는 모래알 같은 기초 토목공사라고 치면요. 여기에 다 지금 바다 모래예요. 제대로 된 지금 흙이 없어요. 그럼 이거부터 걸러내야죠. 제대로 된 흙으로 토양부터 만들어야죠. 토양이 바르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열리고 가실이 열립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당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요. 젊은 사람들, 당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 한 번 낙선하고 두 번 낙선해도 기회를 주고 그 인재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당 이제 제 판단이 맞다면 내년에 젊은 사람들 공천이 좀 될 겁니다. 네. 네, 누가 나가도 떨어질 것 같은 선거에 젊은 사람들을 공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나요? 용가리 통병가요? 저요.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니네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하고 그 사람들 공천 배제시키고 또 예쁜들이 다시 들어와요. 자, 이런 반복을 하면요. 이 토양에선 젊은 인재는 나올 수 없는 토양이다. 이 인재는. 이준석이라는 인재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린 나이에 중직을 맡겼기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런 인재들 만들어낼 생각 안 합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언제까지 젊은 애들 이용만 할 거예요? 앞열에 세워서 총바지로 쓸 겁니까? 칼바지로 쓸 겁니까? 그러니까 당이 제대로 반성을 해라. 반성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 배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은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아까 제가 호화군거리라고 했는데 이 호화군거리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지금 다선 의원들의 개인 안위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왜 그동안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안 보였냐고 이제 아까 댓글 주신 거 제가 봤는데요. 김민수 대변인님께서 아까 말씀 언급하셨지만 정말로 이제 대선에 혹시라도 이제 말 한마디라도 이제 피해가 갈까봐 지금 정말로 이제 방송을 다 끊고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가지시면서 이제 대선 흐름을 이제 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후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 행태를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우셔서 그 시청자분 중에 봉거리님께서는 이제 김민수 대변인님 오늘 정말로 대노하신 게 이제 느껴질 정도라고 이제 댓글을 좀 올려주셨습니다.